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이 약간 좀 길어졌네요. 2교시 수업은 약간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절 두음 법칙, 우리 7페이지 두음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길라잡이 보시면 한국어에서 두음 법칙이란 세 가지 종류를 나타냅니다.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 둘째, 두음 야녀 뇨뉴니가 야여 요유이가 되는 현상. 셋째, 두음 랴려 료류리가 냐녀 요뉴니를 거쳐서 야여 요유이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음 법칙은 세 가지를 가리키는데 우리 두음 법칙을 너무 좀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또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좀 복잡한 것인데 자 어쨌든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음 법칙이 뭐라고요?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다. 요게 이제 두음 법칙이고요. 두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 야녀 요뉴니가 즉 이가 다 들어간 것이죠. 이야, 니야, 니어, 니오, 니우 이러니까 이가 다 들어간 것 이렇게 이중모음들 있죠. 이런 것들 니만 빼놓고는 이중모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음이 된다? 단어 처음에 했을 때 단어 첫째를 했을 때 야여 요유 이가 된다. 요게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랴려 료르리요. 랴려 료류리. 자, 랴료르리는 1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요? 1에 따라서 리을은 니은으로 변하니까 냐녀 뇨뉴 니가 됐다가 2번에 따라서 야녀뇨뉴이는 어떻게 변하나요? 야여 요유이로 변하네요. 야여 요유 이렇게 바뀌는 게 요게 이제 세 가지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순서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세 항에 걸쳐서 다룰 거거든요. 10항, 11항, 12항 이렇게 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게 웃기는 게 요게 12항이에요. 요게 12항 1번이 그 다음에 저기 둘째가 요게 이제 얘가 10항 얘가 11항 3번이 11항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나와 있지 않고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얘가 12항으로 제일 뒤로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 그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음 법칙은 3개로 나눠져 있고 이것을 지금 차례대로 우리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항 보시면 한글맞춤법 10항 니은 두음 법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10항 한자음 녀뇨뉴니 냐는 안 나와 있네요. 뭐 야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야녀뇨뉴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그렇게 적는 것 그게 이제 두음 법칙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것인데 10항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여자, 연세, 요소, 뇨소, 유대, 이토, 니토, 익명, 닉명. 자, 이렇게 원래는 니은으로 적어줘야 맞는 거예요. 니은으로 한자가 다 니은이 맞습니다. 니은으로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에 왔을 때는 여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그래서 니은을 이응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남녀 할 때는 남녀로 적잖요. 거기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에요. 단어의 첫머리에 관련된 게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 아니면은 두음 법칙 관련 없어요. 관련 없으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녀하고는 다르죠. 남녀는 둘째 자리고 여자는 첫째 자리입니다. 그럴 때는 녀를 여로 적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답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는 이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냥,
냥중, 년 이런 식으로 의존명사 있죠. 의존명사는 도움법칙 적용하지 않아서 냥중, 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양이라는 것은 이제 돈, 금을 세는 단위죠. 금을 세는 단위가 뭐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 때 화폐 단위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그 양이라는 게 원래 금으로 치면은 한 돈이 돈이 이제 10개가 모인 게 한 양이죠. 한 돈이라는 게 뭐 3. 몇 그램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게 뭐 하여간 그 한 돈에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거의 지금 30만 원 약간 떨어졌나요? 하여간 그 정도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양이면 꽤 값이 나가는 거예요. 한 300만 원 돈, 250만 원, 300만 원 돈 된다는 겁니다. 그 금이면. 그다음에 양중 이것도 그 정도 그 무게가 되는 그 정도의 무게. 이것도 이제 양중이라고 가리키고요. 뭐 1년, 2년, 3년 할 때 그 년, 이것도 의존명사죠. 다 의존명사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명사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녀석, 년, 님, 닙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녀석, 년, 님, 닙 이런 식으로 저 녀석만 빼고는 좀 그럼 물론 또 한 녀석, 두 녀석 이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만 다 역시 의존명사군요. 하여간 의존명사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또 포함되는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의존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냠냠이 그렇습니다. 냠냠 맛있게 암냠 먹는다가 아니라 냠냠 먹는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냠냠 맛있게 냠이요. 냠냠 먹는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쓱싹 똑딱 이런 거일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요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 비슷한 음절이 겹칠 경우에는 비슷하게 똑같이 적어주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암냠이 아니라 암냠 미음이죠. 아니라 냠냠이 맞습니다. 이거 의존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성어죠. 의존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냠냠은 이거 왜 이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은 똑같이 적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냠냠이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침 1번 볼까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둘째 음절이죠. 당뇨, 결뇨, 은닉 다 둘째 음절입니다. 둘째 음절은 두음법칙 관련 없습니다. 두음법칙은 첫째 음절만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음절은 관련 없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이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 이게 1번이고요. 아니면 합성어, 이게 2번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또 두음법칙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여성 같은 경우에 신여성, 여가 이게 좀 둘째 음절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신이라는 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접두사일 수도 있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말인데 이런 말이 왔을 때는 우리가 발음을 신여성 이렇게 띄어서 발음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음법칙 마치 이제 뒤에 여성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것처럼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두음법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신여성, 공연불 역시 공 플러스 연불이죠. 그다음에 남존 여비, 남존 플러스 여비입니다. 이렇게 합성어 이런 경우에도 역시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띄어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 여성, 공, 연불,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띄어서 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응이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설 보시면 신년도, 구년도 등은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예요. 신년도는 왜 그럴까요?
신여성은 왜 신여성이고 신년도는 왜 신년도일까요? 자, 신여성은 신여성이고요. 신년도는 신년도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신이 붙었는데, 요거는 신 플러스 여성이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신년 플러스 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 읽는 단위가 다릅니다. 띄어 읽는 단위가 달라요. 신 플러스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음법칙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신년 플러스 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째 음절이기 때문에 그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이 신이 붙습니다만 어떤 건 이응으로 써주고 어떤 건 니은으로 써주는 것 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해설 읽어볼게요.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 플러스 도, 구년 플러스 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그 남존 여비가 있었죠. 제가 여대에서 수업하면서 남존 여비가 나와서 참 하여간 수업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기 규정에 나오는 겁니다. 89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정이 그래서 좀 약간 옛날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의도가 아니라는 점, 그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평등사회를 추구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3번 보시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 비료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료회사 이런 식으로 그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 이것도 거의 뭐 합성어나 비슷한 것이죠. 이럴 때도 두음법칙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아니라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어 비슷한 것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고유명사의 경우에도 역시 두음법칙 적용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제작 연도, 제작 연도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제작 연도가 맞죠? 이거는 이제 띄었으니까요. 제작 연도 두음법칙 적용합니다. 자, 다만 몇 년도 할 때 있잖아요. 몇 년도 이럴 때 연도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 뭐 2003년도 뭐 2020년도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의존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 할 때도 연도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건 의존명사니까. 그래서 몇 연도 틀리고 몇 년도 앞에 게 맞는 겁니다. 자, 붙임 1번 보겠습니다. 임진년, 임진연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는 셋째 음절이죠. 셋째 음절이기 때문에 임진연 이런 식으로 연이라고 써주는 게 맞고요. 게다가 또 연은 의존명사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붙임 2번 보시겠습니다. 신여성, 신여성 이거는 신 플러스 여성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므로 신여성 뒤에 게 맞고요. 즉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올 때는 이렇게 띄어서 읽으니까 두음법칙 적용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여성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고요. 자, 참고로 써야 맞는 거고요. 참고로 신년도는 신년 플러스 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맞습니다. 신 플러스 연도가 아니라 신년 플러스 도이므로 앞에 게 맞고요. 자, 붙임 3번 한국여자대학교, 한국여자대학교라고 이렇게 쓸 때는 요거는 이제 한국여자대학교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띄어서 읽는 것이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띄어서 읽음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여자대학교 뒤에 걸로 써줘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10이랑 리을 두음법칙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두음법칙은 이제 리을 두음법칙 1번은 랴레, 려레, 료류리 이런 것이 바로 야예, 야여, 예요, 유이로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랴려, 료류리 이런 것 따위가 야여, 요유이로 야뇨, 뇨뉴니를 거쳐서 야요, 요요이로 바뀌는 고기에 관련된 게 바로 11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11항 한자음 랴, 려, 레, 료,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자,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는데요. 양심이 맞고 량심이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역사 맞고요. 력사 틀립니다. 예의, 예의, 예의가 맞고요. 용공, 용공, 용공이 맞고 유행, 류행, 유행이 맞고 이발, 리발, 리발이 맞습니다. 자, 그 북한에서는 이거 이발을 리발이라고 그러거든요. 리발소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한국어의 두음 법칙은 이제 일반화된 것인데, 예, 그게 이제 지금 평양말, 예, 그러니까 그 평안 사투리만 그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리발소 이런 거를 이제 표준어로,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문화어라고 그러죠. 한국어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걸 문화어라고 부르는데 문화어로 그렇게 문화어로 지정은 했습니다만 북한 내에서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함경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평안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지방에 특수한 그 평양말만 표준으로 삼고 나머지는 두음 법칙을 다 적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다 두음 법칙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 내에서도 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 예외죠. 그러니까 아까는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리, 예, 그 몇 리냐 이렇게 거리를 세는 단위 리와 예, 한 1, 2 같은 경우에는 2.5km 2.5km죠. 그러니까 2.5 저기 2.5km가 예, 그러니까 심리가 4km니까 그러니까 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m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참 계산이 어렵네요. 자,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사용되는 그런 것도 이제 의존명사인데요. 예, 이런 경우도 예,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부침 볼까요? 부침 1번.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계량, 설량, 수력, 협력 예, 이런 식으로 계양이라고 적지 않고 계량이라고 적습니다. 그 이유는 두음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두음이라는 것은 단어의 첫머리인데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혼례, 와룡, 쌍룡, 하류, 금류, 도리, 진리 다 마찬가지고요. 자, 해설 보시면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쌍룡입니다. 쌍룡.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이라는 게 쌍둥이 이런 것처럼 그 쌍이 독립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접두사처럼 쓰인 것 같아서 쌍용이라고 그렇게 적어야 될 것처럼 헷갈립니다만 그 쌍이라는 게 그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좀 독립이 좀 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져 있는 것이니까 쌍룡이라고 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쌍용 자동차 있죠? 쌍용 자동차는 또 쌍용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맞춤법에 보면 틀린 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쌍룡이 맞다는 것.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9페이지 보시면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열률로 적는다. 혹시 이 규칙 알고 계세요?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 렬률은 열률로 적는다라는 것. 요거 혹시 알고 계셨으면 이거는 그 맞춤법에 관한 상당한 지식자입니다. 상당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런 거를 좀 가끔 알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문법 시간에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상당한 능력자입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 좀 시험 문제 푸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나열이 있는데요. 자, 이건 나 같은 경우는 나의 아로 끝나는 그런 모음 뒤죠. 모음 뒤이기 때문에 나열이 아니라 나열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률은 열률로 적는다. 자, 그래서 분열, 그러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는데
렬률에 한해서만 두음법칙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붙으면 안 되고요. 렬률만 두음법칙 적용한다는 겁니다.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이 요 니은 받침이잖아요. 니은 뒤기 때문에 렬이 아니라 열로 적는 겁니다. 치열 모음 뒤고요. 선열 니은 뒤고 비열 모음 뒤입니다. 진열 니은 뒤고 규율 모음 뒤고 선율 니은 뒤고요. 비율 모음 뒤고 전율 니은 뒤고 실패율 요거 패죠. 패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음 뒤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이것도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니은 뒤입니다. 자, 시청률로 적을까요? 시청률로 적을까요? 자, 시청률이요. 시청률이 맞을까요? 시청률이 맞을까요?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요거는 지금 니은이나 모음 뒤가 아니라 이응 뒤예요. 이응 뒤이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청률이 맞아요. 백분율 있죠? 백분율 같은 경우는 니은 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율입니다. 율. 그런데 시청률 할 때는 률이에요. 자, 행렬이 맞습니까? 행렬이 맞습니까? 행렬. 자, 요것도 이응 뒤군요. 이응 뒤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렬이 맞습니다. 행렬 틀립니다. 시청률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할 때는 나 모음 뒤군요. 그럴 때는 나 열로 적어주시고 니은이나 모음 뒤가 아니면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아서 렬률로 적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침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 2번.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실립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한자입니다. 이렇게 외자로 돼 있는 이름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리을로 그 라려 료류리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여기에서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립, 최린, 체륜, 하륜 이런 식으로요. 신립장군 혹시 아세요? 이 역사를 보시면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전 육군을 데리고 그 탕금대에서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바람에 그래서 몰살을 시켜서 조선을 아주 어렵게 만든 그런 이제 장군이 되겠죠. 자, 그 배수의 진도 하여간 7대 쳐야지 그 배수의 진을 친 데를 가보니까 완전히 뻘밭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말이 그 뻘에 빠져가지고 어디 뭐 기동을 못했다고 합니다. 좀 작전도 잘 세워야지. 그렇게 작전 한번 잘못 세웠다가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인구가 조선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참 그 살인을 많이 했던 일본군이 참 살인을 많이 했던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군만 제대로 좀 살아 있었어도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거기에 아마 오랫동안 아마 지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이제 지휘자면은 얼마나 그 지휘를 잘 해야 되는지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지 선택을 잘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역사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아래 해설 이제 보시면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 김륜식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자여야 됩니다. 외자. 이름이 한자여야만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름이 두 글자이면 두음법칙 꼭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침 3번이요.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궁련, 대한교련 이런 식으로 전경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미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물론 이제 그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저기 머리 글자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글자를 다 딴 겁니다. 그 두문자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전경련, 궁련, 대한교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거 따온 것 하나 자체가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단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궁련, 대한교련, 전경련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뒤에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정경련 할 때 그 련이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정경련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음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 부침 4번 보시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 아까 전에 저기 시팡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접두사처럼 붙어서 된 한자어 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예, 아니면은 저기 합성어. 예, 그 뭐 아까 남존 여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로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은 것이나 아니면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두음 법칙 적용한다. 자, 그리고 예를 보시면 역이용. 예, 역 플러스 이용이에요. 읽을 때 역이용 이렇게 하지 않고 역이용 이렇게 읽으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하나하나의 단위로 생각이 드니까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리용이라고 적지 않고 역이용이라고 적는다는 것입니다. 연이율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리율로 적지 않고 연이율로 적는 것 예,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열역학 해외 여행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여행이라고 적지 않고 해외 여행이라고 적는 것은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합성어는 끊어서 읽으니까 그래서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해설 볼까요?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보는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좀 그 예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이용 같은 경우에도 예외죠. 예, 그 두음 법칙 적용할 환경이 아닌데 두음 법칙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입자처럼 이건 미 플러스 입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미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끊어서 읽기 때문에 미입자 그런 식으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부침 4번을 적용하면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들이 미입자라고 판단하지 않고 밀입자라고 읽어버려요. 그래서 미가 접두사처럼 그렇게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밀입자, 소립자도 마찬가지. 소입자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소립자로 읽으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류탄, 수 플러스 유탄이에요. 총유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총유탄은 유탄이라고 적지만 예,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수 플러스 유탄이라고 읽지 않고 수류탄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렴치, 파 플러스 염치인데 이것도 파렴치라고 읽으니까 파렴치라고 씁니다. 몰염치는 몰 플러스 염치, 몰염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읽습니다만 파렴치 같은 경우는 파염치라고 읽지 않고 파렴치라고 그렇게 저 앞에 있는 것을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고 예,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걸로 예, 그렇게 예,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역이용 이런 거 보면은 이용이 이제 그 역이 첫 글자지 이용의 이자가 첫 글자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글자예요. 예, 둘째 글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역이용, 예, 그 역리용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역이용이라고 우리가 끊어서 읽기 때문에 예, 그 두음 법칙 적용을 했는데 파렴치 같은 경우에 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끊어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한글 맞춤법이 힘든 거예요. 예외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외까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하지만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이걸 왜 정했는지 그 이유만 잘 생각하시면 요거 외우시는데 그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뒤에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그래서 개연, 구름, 양, 그 다음에 허파숨, 양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개나 구름이나 허파숨 같은 경우가 다 고유어거든요. 그래서 고유어나 외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이렇게 양이 붙을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자, 이것과 함께 제가 좀 같이 외워둬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하고 난을 같이 외워두세요. 예, 양하고 난은 그 앞에 그 고유어나 외래어가 올 때 양난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한자어 뒤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량과 란으로
양과 란으로 적어줍니다. 예, 요걸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 보통 좀 끊어 읽습니다. 끊어 읽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해가지고 양, 난으로, 난은 이따가 12항에서 나올 거예요. 양, 난으로 적어주시고 한자어 뒤에서는 량, 란으로 적어준다. 예, 요거를 외워두시면 뒤에 12항에서 나오는 규정과 함께 같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구름 양 있죠? 구름이 고유어거든요. 예, 그래서 구름 양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가십 있죠? 가십. 예, 그 가십난. 예, 그런 경우는 정치에 좀 약간 메이저가 아니라 좀 마이너가 되는 그런 기사 같은 거, 이걸 가십이라고 그러는데, 가십란입니까? 가십난입니까? 가십난이에요. 가십난. 예. 만약에 어머니가 글을 쓰는 난이 있다. 어머니는 고유어죠. 어머니 난입니다. 어머니 난. 자, 그런데 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 구름은 양인데 적설, 그러니까 눈이 쌓이는 양, 적설량은 적설양입니까? 적설량입니까? 적설은 한자어죠. 적설량입니다. 강수양입니까? 강수량입니까? 강수는 한자어죠. 강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투고란. 투고할 때 투고난입니까? 투고란입니까? 투고도 한자예요. 그러니까 투고란 그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요거 외워두시면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이해가 쉽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연, 양, 뭐 용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양하고 난에 관련된 문제니까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알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구름 양, 허파숨 양 이거는 고유어니까 양을 붙인다라는 것,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